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에 8년 동안 지켜온 카페 소다맘의 운영이 전면 중단 상태였는데요. 언제 다시 오픈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아쉽게도 많은 고민 끝에 소다맘 카페의 운영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소식에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앞으로 소다맘 베이킹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베이킹 클래스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랜만에 비교 영상이 아닌 서우쌤의 맛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개할 메뉴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7개를 순삭해버린 마성의 추로스입니다. 사실 추로스도 제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연습해 보면서 저만의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저의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추로스 레시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추로스 재료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먼저 냄비에 물, 버터, 소금, 설탕을 함께 계량해 주시는데요. 저는 머스코버도 흑설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게 백설탕으로 만드는 것보다 풍미 있고 향긋한 추로스가 되더라고요. 다음 밀가루를 채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로스를 만들 때 어떤 분들은 박력분을, 어떤 분들은 중력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력분으로도 만들어 보고 중력분으로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을 때 언제는 박력분이 좀 바삭하고 언제는 중력분이 좀 더 바삭하고 막 이래서 좀 헷갈려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밀가루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는 나중에 시식하면서 결정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달걀은 차갑지 않게 실온의 상태로 준비해 두시면 돼요. 추로스의 재료를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뭔가 슈반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못 느끼셨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공정 자체는 완전히 슈반죽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반죽을 할 때는 이제 완전 질감은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 추로스 반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냄비에 계량해둔 물, 버터, 머스코버드 흑설탕, 소금을 불 위에 올려서 끓여주시는데요. 이때 버터가 다 녹기 전에 수분이 끓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버터를 약불로 다 녹여볼게요.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으면 불을 세게 키우고 수분이 완전히 가운데까지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수분이 끓어오르면 분량의 밀가루를 한 번에 넣어주신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수분이 밀가루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반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으면 다시 불을 켜고 이렇게 주걱으로 바닥을 눌러가면서 재가열을 해줍니다. 전분을 호화시켜주는 과정인데요. 이 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분을 호화시키면 반죽이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반죽도 짜주머니에 넣어서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점성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추로스가 훨씬 쫀득한 식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호화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냄비 바닥에 얇은 막이 생기면 불을 꺼주시고요. 호화가 끝난 반죽은 이렇게 믹싱볼로 옮겨주시고요. 분량의 계란을 넣고 반죽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반죽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달걀을 반죽 안에 흡수시키는 게 팔이 아플 수 있어요. 반죽을 막 섞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걱으로 반죽을 쪼개시면서 천천히 달걀이 흡수되는 것을 기다려주시면 그래도 조금 팔이 덜 아프게 반죽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핸드믹서로 한번 해봤는데요. 오히려 반죽이 좀 쫀쫀하기 때문에 핸드믹서 날에 반죽이 다 껴서 처리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걱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자르다 보니까 얼추 달걀이 반죽 안에 스며들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반죽을 눌러가면서 나머지 계란을 흡수시켜 줄게요. 슈반죽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반죽이 찰지다는 거예요. 탱글탱글하고 단단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반죽이 됐어요. 짠! 반죽이 완성됐어요. 반죽은 아직 굉장히 따뜻하고요. 얼른 짜주머니 안에 넣을게요.
오늘 이 상투깍지와 이 별깍지 두 가지로 반죽을 튀겨볼 건데요. 제가 한 번은 별깍지로 튀겨보고 한 번은 상투깍지로 튀겨봤는데 이게 또 바삭함이나 식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반죽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튀겼을 때 뭐가 더 맛있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짜주머니에 끼워서 준비를 할게요. 반죽을 짜주머니에 담아볼게요. 기름 온도는 180도에서 튀기면 되는데 이게 반죽을 넣고 나면 온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한 190도 정도로 예열해 주신 후에 반죽을 넣으시고 온도를 계속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불 조절해 주시면서 추로스 색을 노릇노릇하게 내주세요. 먼저 상투깍지를 이용해서 짜는 중력분 반죽이고요. 이건 별깍지로 짜는 중력분 반죽이에요. 박력분 상투깍지 들어갈게요. 이거는 박력분 별깍지고요. 제가 미리 반죽을 종이 호일 위에 짜서 냉동실에 얼려놨었는데요. 냉동해 놓은 추러스 반죽도 넣어볼게요. 중간중간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온도 체크해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잘 튀겨줄게요. 튀김색이 어느 정도 났으면 이렇게 꺼내주세요. 자, 이제 설탕을 묻혀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약간의 온기가 있는 상태에서 설탕을 묻혀주셔야지 설탕이 더 잘 묻어요. 튀김을 꺼내자마자 바로 설탕 묻혀주셔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백설탕을 묻힐 건데요. 원하시는 취향대로 시나몬 설탕 묻히셔도 돼요. 뭐 설탕에다가 시나몬 파우더 취향껏 섞으셔가지고 묻혀주시면 시나몬 설탕 되거든요. 설탕이 많아야 맛있는데 살찌는데 이렇게 맛있는 추로스가 완성됐고요. 이제 시식하면서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맛있는 추로스를 튀겨 갖고 왔어요. 오늘 비교 영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중력분하고 박력분하고 냉동했을 때 튀김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됐네요. 정말 차이가 뭐 엄청 크다면 그 중에서 하나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박력분이랑 중력분이랑 얼렸다가 튀긴 거랑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가 중력분으로 튀긴 추로스고요. 요게 상투깍지 이용한 거, 이게 조금 두꺼운 별깍지를 이용한 추로스예요. 모양은 상투깍지가 더 예쁘긴 한데 이렇게 얇은 라인들이 있는 추로스가 더 바삭한 식감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박력분으로 만든 추로스인데요. 요게 상투깍지, 요게 별깍지, 그리고 요게 얼어있는 상태의 반죽을 튀긴 추로스예요. 한번 중력분부터 마셔보도록 할게요. 우선 혀에 설탕이 딱 먼저 닿으면서 달콤한 맛이 확 퍼지니까 맛있어요. 자, 별깍지. 역시나 속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투깍지는 안에 속이 조금 더 두툼하게 있고요. 별깍지는 속이 좀 얇죠. 그리고 이게 크러스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더 바삭할 거예요, 제 예상에는. 훨씬 바삭해요. 저는 크러스트를 좋아하는 파라서 별깍지가 훨씬 더 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네. 자, 그러면 박력분 상투깍지부터. 와, 중력분이랑 비교했을 때 잘리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요. 박력분은 중력분보다 글루텐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식감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부드럽네. 중력분 달라요. 안 다르면 이상하지. 밀가루가 다른데, 그죠? 자, 별깍지. 알았다. 차이를 알았다. 차이를 알았어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몇 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박력분이 훨씬 바삭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중력분이 더 바삭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별깍지로 했어요. 별깍지는 박력분이 훨씬 바삭해요. 왜냐하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이 별로 없고 크러스트가 더 많은 거예요. 별깍지는 이렇게 속보다 바삭한 크러스트가 훨씬 많아. 근데 원래 과학적으로 글루텐이 별로 없는 박력분이 튀김을 하면 훨씬 바삭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거죠. 근데 튀겨지지 않은 속이 더 많은 상투깍지로 만들었을 때는 박력분이 너무 소프트하기만 한 거예요. 겉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깍지 차이였어요. 깍지가 별깍지처럼 이렇게 크러스트가 많게 나오면 박력분이 훨씬 바삭해요. 그리고 더 맛있네요. 근데 상투깍지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속이 더 많은 상태로 튀겨지는 경우에는 중력분이 좀 더 쫄깃하면서 더 바삭한 것 같아요. 오,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깍지를 사용해 본 거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냉동 상태에서 튀겼을 때 더 바삭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말랑말랑한데? 그냥 소프트한데? 맛은 있어요. 자, 여러분, 소프트한 속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투깍지를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중력분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쫄깃한 식감과 바삭함까지 느낄 수 있는 추로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크러스트파 있잖아요. 되게 바삭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날이 이렇게 좀 깊게 파인 그런 별깍지를 사용해서 박력분으로 만드시면 속은 조금 적고 크러스트가 되게 많고 바삭한 그런 추로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냉동 상태랑 그냥 튀긴 거랑 그렇게 뭐 바삭함이나 이런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속에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크림을 채운다거나 할 때는 크러스트가 많이 없고 부드러운 속이 많은 상투깍지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중력분 상투깍지 바삭하잖아? 달라. 소프트해, 박력분 확실하다. 아, 지난번에도 테스트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진짜 이게 설탕인데 자꾸 들어가는 마성의 맛이네요. 저는 오늘 이것만 딱 먹고 저녁을 굶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거리에서 먹는 추로스를 이렇게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어.